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아트페어로 서울이 떠들썩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트페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들으셨죠? 한번 아트페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한번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 알려주면 네.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보거나 뭐 할 때 아트페어에 그거 이렇게.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아트페어 관람 팁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다른 방송으로 대체되면서 한 주를 쉬게 되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서 리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즈 아트페어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네.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해에서 거품이 빠지면 두 번째 프리즈인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프리즈 아트페어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전히 좋은 전시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 여파로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다녀오셨을 거고 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올해에도요. 그 글로벌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이제 두 번째로 공동 개최가 된 건데요. 예. 지난 6일에 VIP 오프닝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네. 세계 자산 시장이 좀 조정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좀 경기 침체만큼 이 아트페어에 대한 어떤 참여도도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오픈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예. 작년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갤러리 참여로는요. 지난해에는 21개국에서 110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올해에는 했네요. 예. 30개국에서 120곳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참여했죠. 참여했네요. 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부스 사이즈를 줄이고 더 많은 곳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방문객 수로는요. 지난해에는 약 7만여 명이고요. 예. 올해에도 프리즈 서울은 지난해와 비슷한 7만여 명. 그리고 프리즈보다 하루 더 진행한 키아프는 8만여 명이 방문을 해서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키아프 그 방문 관람객 수로는 15% 정도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저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트페어에?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사고 파는 장터지만요. 네. 프리즈 아트페어는 글로벌 아트페어인 만큼 구매를 떠나서도 다양한 관람객층이 그 즐기는 일종의 축제 같은 성격이 짙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불황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객 수로 봤을 때는요. 그 자체를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지난해 프리즈 아트페어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내용에 따르면 프리즈 아트페어의 방문객 중에 75%가 정보 수집이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매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거죠. 75%가 다 구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품이 동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전시도 못하는, 맞습니다. 관람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유명한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에도요. 가고시안 혹은 데이비즈 지위너, 화이트 큐브 같은 글로벌 메가 갤러리들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지난해부터요. 프리즈 아트페어가 그 서울에 착륙을 하면서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서울점을 개관을 했어요. 이를테면 페로탕, 리만 머핀, 그 타데우스 로파, 글래드스톤 등등 해외 갤러리들이 많이 이제는 그냥 단지 글로벌 갤러리가 아니라 서울에도 있는 갤러리야라고 할 만한 그런 갤러리들이 생긴 거죠. 특히 영국의 메가 갤러리인 화이트 큐브는요. 네. 지난해 이제 서울에 오픈을 안 했다가 올해 서울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프리즈 아트페어보다 하루 전날 개관전을 열었습니다. 9월 5일 날. 그래서 이 갤러리들은요. 비단 글로벌 갤러리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로서 그렇게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죠.
근데 지난해와 다른 점은요. 네. 아시아에 기반을 둔 갤러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12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서 89개의 갤러리가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네. 이를 두고 그 프리즈 서울 디렉터 패트릭 리 씨는 올해 행사는 아시아 지역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시아 기반의 갤러리를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 뭐냐면 한국 작가들의 작품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네. 올해 프리즈 아트페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려한 이벤트성 작품은 줄었고 실속 있는 작품이 늘었다. 이렇게요. 근데 아시아 갤러리가 많이 참여하고 한국 네. 작가들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반길만한 일입니까? 사실 이번 그 프리즈 서울 기간에 뉴욕에서는요. 예. 그 아모리 쇼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동시에 열렸거든요. 예. 비슷한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쇼 출품의 영향으로 그 서양의 갤러리들이 아예 참석을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 출품하느라고 명작의 비중이 줄었다는 그런 분석인 건데요. 예. 말씀처럼 이게 그럼 긍정적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처럼 화려한 해외 갤러리들과 명작들이 많았을 때는요. 네. 볼거리가 많다. 뭐 피카소도 왔고 베이컨도 왔고 샤갈도 한국에 왔어 이러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피스들이 한국에 오는 그런 이제 그 쾌거를 저희가 주로 이제 서양 이루어지긴 쪽에 있는 국가 했지만요. 갤러리들이 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갖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볼거리가 있는 이면에는 예.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한국 갤러리와 한국 작가의 기회를 앗아가는 게 아니냐.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페어의 공동 개최는 공생이 아니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작가들, 우리 갤러리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요. 확실히 볼거리는 약했을지는 몰라도요. 어차피 이벤트성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적었을지 몰라도 서구 미술의 한국 시장 장악의 우려가 줄었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작가들이 그 해외 주요 비엔날레 등의 공공 영역에서는 좀 인정을 받더라도 시장에서는 다소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글로벌 아트페어에서 글로벌 갤러리를 통해서 한국 작가들이 좀 보여지면 약간은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외 갤러리들이 들어와서 자기 작품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큐레이터들이 와서 맞아요. 한국 작가 작품들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은 맞습니다. 가져가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와서 저 한국 작가 괜찮은데 하려면 어쨌든 아트페어 장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보여졌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리움미술관의 김성원 부관장도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아트페어를 통해서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그 한국으로 작가들을 보러 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수확이다. 이렇게 짚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즈 아트페어는 이번이 2회째잖아요. 네, 맞아요. 1회 될 때 그때 설명을 저한테 네. 방송에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2회쯤 되면 한국에 좀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해도 되나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봤을 때는 네.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게 해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 미술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이제는 출발점에 선 것이고 외국 화랑들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컬렉터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국제 아트페어로 자리 잡으려면 그러니까 해외 갤러리는 많이 들어오는데 네. 해외의 컬렉터들도 여기 와서 작품을 구매해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컬렉터들이 많이 몰려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은 좀 그래도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베를린처럼 네. 전 세계 작가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한국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 진행자님을 국회로 문화부 장관으로 한번. 예. 아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가 따로 있어요. 아이고, 네, 어쨌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3년 정도는 정착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 기간이 짧지 않아요? 맞아요. 총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쭉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5년 중에서 2년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그러게요. 3년간 잘 해라.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라는 그럼 의견이기도 5년 또 한데요. 연장하고. 네.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 5년의 기간은요. 프리즈 서울이 글로벌 아트페어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5년을 잘 해내면 당연히 그 후에도 프리즈 서울은 계속 될 겁니다. 성과가 좋은데 연장을 안 할 이유가 그렇겠죠. 없잖아요. 네. 프리즈 아트페어는 글로벌 체인으로 런던, LA, 뉴욕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 행사 시기의 검색량이 어땠는지에 대한 건데 프리즈 런던은 평소에 비해서 263% 상승, 예. 프리즈 뉴욕은 50% 상승. 그런데 프리즈 서울은 약 36% 상승에 아직도 그쳤거든요. 관심도가 좀 떨어지네요. 네, 이 이야기는 똑같은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또 프리즈 아트페어는 아트 바젤과 함께 세계 2대 아트페어예요. 네. 양대 아트페어인데요. 바젤에 비해서 프리즈는 바젤은 조금 더 마스터피스, 비싼 작품, 더 고가의 작품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거에 반면에 네. 프리즈는 신인 작가나 중저가 작품 전시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신진 작가들에 대한 해외 컬렉터들의 관심이 좀 이 아트페어를 통해서 확대되는 기회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3년간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한국미술계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보니까 뭐 한국 미술계 미래를 위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프리즈 아트페어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한다면. 네, 아직 매출액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에는요, 매출액이 나오기도 전에 뭐 첫날 완판됐다 맞아요. 이런 그 식의 얘기 성과를 해주셨어요. 보여주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 근데 올해에는 그런 기사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면 아마도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조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예. 대신에 미술품 거래가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우선 작년 성과를 조금 살펴보면요. 약 6,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믿을 근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과 한 4, 5일 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6,500억 원이 예.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의 프리즈 아트페어는 보통 판매액이 보통은 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선 살짝 낮은 수준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한국 미술 시장이요. 원래 연간 규모가 5천억을 이렇게 못 미쳤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9천억을 넘긴 거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맞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가격 매길 때 자동차 몇 대 팔면 뭐 이만큼 돈 벌어 뭐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몇십만 대 수준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요. 네, 미술 시장이 약간은- 이렇게 크네요. 네, 6,500억 원이 3, 4일 만에 뭔가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게 놀라운데 예.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개별 가격으로는 낮은 가격대인 10억 원대의 작품을 많이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고가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면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그 미술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점을 고려해서 컬렉터들의 심리를 영리하게 파악해서 작품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 아니 그러니까요. 뭐 우리 뭐가 저렴하다고 그러게 낮다고 말이에요. 라는 생각이 아트페어 드시죠. 얘기하면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네. 내가 한번 언젠간 투자 개념으로 사더라도 몇십만 네. 원 아니면 100만 원 좀 넘거나 네. 큰 맘 먹으면 그보다 조금 더 이 정도인데 10억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집 한 채 네. 가격이잖아요. 사실은요 말씀처럼 그 프리즈와 키아프가 같이 열리는데 네. 키아프에는 그런 작품도 많이 있고요. 또 프리즈에는 보통은 메가 갤러리들이 수십억 원의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기는 하지만 네. 저도 그곳에서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은 얼마예요 했던 작품이 키아프가 아닌 프리즈에서 200만 원짜리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프리즈는 아트바젤과는 달리 네. 그 신인 작가나 아니면 신생 갤러리들을 좀 지원하는 섹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합리적인 가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기사에 나오는 작품들은
조금 더 고가의 작품이 뭐가 팔렸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작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 저를 한번 데리고 가주시죠, 같이. 네, 내년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판매된 작품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 기사에 나왔던 것이 데이비드 지워너 갤러리에서 77억 원에 쿠사마야요이의 붉은 신의 호박이라는 회화 작품이 판매됐다는 것을 필두로 네. 이게 가장 이제 고가의 작품인 거죠. 그 이외에는요. 타데우스 로팍에서 바젤리치의 그림을 16억 원에, 하우저앤워스 갤러리에서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을 약 18억 원에,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에서 조지 콘도의 조각을 약 10억 원에, 그리고 종이 작품은 8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하고요. 네.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는요. 네.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박서보의 작품을 약 8억 원에, 국제 갤러리 역시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약 7억 원, 그리고 하종현 작가의 작품을 3억 원, 그리고 갤러리 현대가 이성자 화백의 작품 2점을 약 6억 원에 판매했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무엇이 얼마에 판매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예. 저는 확실히 이 출품된 작가들의 다양성이 돋보이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작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몇 주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전시를 소개하면서 예. 성능경이라는 작가를 비롯해서 한국의 실험미술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 네,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요. 한국의 실험미술을 전개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한국 미술이 너무 단색화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때 민중미술이라던가 단색화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단색화는 뭐냐 이런 걸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었는데 네. 민중미술이 시장에서 반응이 크게 있지는 못하고 다시 여전히 단색화로 편향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올해에는요. 확실히 실험미술을 전개했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조명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요. 프리즈 마스터스에 참가했던 가나 아트는요. 윤명로라는 작가의 크랙 그 연작을 선보였는데요. 네. 윤명로 작가는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원로 작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죠. 다른 단색화 작가들에 비해서. 네. 이 작가는 무엇을 그릴까보다 어떻게 그릴까에 천착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재료, 물성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거를 어떤 습도로 어떻게 했을 때 크랙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미학적으로 크랙이 어떻게 가는지를 연구한 작가예요. 뭐 예를 들면 유화를 이렇게 칠하는데 유화가 이렇게 금이 쭉쭉쭉쭉 간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요.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적 행위에 집중했던 단색화 작가와는 또 다른 식의 실험을 했던 작가이고요. 네. 또 우손 갤러리는 최병소라는 작가의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요. 네. 신문을 까맣게 지운 작품이에요. 제가 신문 퍼포먼스를 벌인 성능경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시라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에서 그 미디어가 탄압에 굴복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병소 작가는 신문을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까맣게 지워내는데 그 결과 신문이 나달나달해져서 거의 김처럼 보이거든요. 네. 돌김같이 좀 김이야 하고 다가가면 신문을 막 지운 거예요. 근데 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와, 이 그 노동 집약적인 행위가 떠오르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성능경 작가나 아니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시 중인 김구림 작가 등 한국 실험미술 작품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작품 활동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네. 아주 중노동이더라고요. 맞아요. 중노동. 근데 그 중노동을 아무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보상이 당장 있지도 않은데 하는 그 행위에서 약간은 좀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네.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프리즈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네. 키아프 아트페어는 어땠어요? 키아프는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나 박생광, 박래연 등의 그런 특별전으로 기획의 힘에 그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그 지난해보다 오히려 그 관람객 수가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성과에 대해서는 갤러리별로 좀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갤러리에서는 뭐 첫날 다수를 완판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갤러리에서는 보통 비슷한 가격대면은 사람들이 키아프보다는 프리즈에서 해외 작가 작품을 그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잘 팔리지 않았다라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컬렉터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해외 작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컬렉터들도 찾는 국제사로 키움과 동시에
또 한국 작가들에 대한 연구 또한 우리 미술계가 가져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 못 가서 약간 좀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네. 볼만한 전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에 그 크리즈 아트페어 시간에 그 팝업으로 보통은 짧게 그 전시가 열렸는데요.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시 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 게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뱅크시와 키스 헤링의 2인전이 열려요. 네. 우리 그 옥션에서 이렇게 절반 파쇄된 작품 있잖아요. 예. 그 작품도 와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인천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요거 이렇게 관람을 하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원래 작품이 많이 있는 데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특히 해외 미술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뭐 데미안허스트, 쿠사마야의 이런 네. 커다란 조각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입장은 무료지만 네이버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돼요. 기간은 11월 5일까지니까요.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작품도 구경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전시회도 보고 맞습니다.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 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영선. 제9구. 계속해서 6번 타자 이루수 강일만, 7번 타자 우익수 나재국, 8번 타자 3루수 변호열, 9번 타자 좌익수 구창도, 그리고 선발 투수의 황영이다. 이상이 감독님이 선정한 오늘 시합의 레귤러 멤버다. 상위 타선은 몽땅. 외인 구단 선수들로 메워지는 거지 뭐. 귀빈들답게 안방을 전부 차지했군. 군소리할 필요 없어.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너희들보다 한 수 위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마라. 눈꼴시고 안이 꼽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실력을 키워. 경도 썩은 해파리 생각나? 그래도 오줌물 맛이 그중에 나았지. 이제부터 우린 그걸 먹여주신 분께 보답해드린다. 이바두산이 괜찮아? 돌아가신 어머니도 오늘 경기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다. 갚아준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원한도 함께 갚아준다. 썩은 해파리는 감독님도 나도 다 먹었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진 않았잖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 네 녀석이 옆에 있었으면 형편없는 아들 꼴을 지켜보다 속상해서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 잠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두산이가 정말 그럴 놈을 알았다면 네 녀석이야말로 어리석다. 함부로 발길질했다가는 다리마저 성치 못하게 될